두 개의 전쟁, 두 개의 법.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는 왜 다르게 작동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민감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유엔 총회는 즉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사상 초유의 제재를 쏟아냈고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하나로 뭉쳤고 전 세계는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국제법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이 공격이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침묵했고 일부는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보복 공격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을 뿐 미국의 공격 자체를 비판하는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나토는 이 전쟁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규칙 기반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은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의 관점에서 러우 분쟁과 중동 분쟁을 비교하며 국제사회의 이중적 대응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챕터 1. 국제법의 두 얼굴. 국제법에서 무력 사용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제51조가 인정하는 정당 방위뿐입니다.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무력 공격이 발생했거나 임박한 위협이 존재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관련해서 국제법 전문가들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행동은 유엔 헌장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에 해당하며 정당 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도 국제법 학계의 반응은 일관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실제 또는 임박한 무력 공격의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유엔 헌장 제51조가 허용하는 정당 방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제사회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평가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방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몇 시간 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총리는 국제법적 분류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국제법이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평가와 정치적 대응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간극은 오늘날 국제법 체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챕터 2.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화. 국제법 체계의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에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국은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의안은 원천 차단할 수 있어 그들의 거부권은 안보리를 때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울로 만듭니다. 이 거부권 때문에 안보리는 두 분쟁에 대해 완전히 다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유엔 총회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는 어려웠지만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분쟁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2026년 3월 안보리는 결의안 2817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란이 인접국을 상대로 한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동총회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부결됐습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서방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안보리는 말 그대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울인 셈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안보리는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받아야 할 행위의 절반만을 다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챕터 3.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나토의 선택적 개입. 나토는 회원국 중 한 국가라도 공격받으면 나토 회원 전체 국가가 방위하는 집단방위 체계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전차, 미사일, 방공 시스템, 심지어 정찰 위성 정보까지 제공해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는 나토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 분쟁에서 나토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르크 위터 나토 사무총장은 아무도 나토 조항 5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나토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에 위배되는 위험한 개입이라고 규탄하며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까지 거부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 군사작전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하지만 중동 분쟁은 미국의 공세적 작전으로 인식됐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차이는 유럽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두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걸 보여줍니다. 챕터 4. 서방과 글로벌 사우스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입니다. 이 표현은 언뜻 보기에 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이 표현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른바 규칙이란 실제로는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패권 시절에 만들어낸 규범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적극적으로 적용하지만 불리할 때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1953년 미국의 이란 쿠데타,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은 강대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온 역사적 사례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국제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서는 대안적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국가들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선택적 정의에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들은 미국 이란 분쟁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보복 공격은 규탄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2026년 3월 전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로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법을 지지하는데 이중잣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냉전 이후 확립된 1급 체제를 재포장하려는 전략적이고 교묘한 변화입니다. 아우트로. 두 개의 전쟁 그리고 더블 스탠다드, 룰 베이스트 오더. 오늘 우리는 두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이한 대응을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국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국제사회는 정의를 말할 때 어디에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군사작전,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도 국제법 관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는 국제법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힘의 논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